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작스럽게 삶의 중요한 부분이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함께했던 관계가 끝나거나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직장을 잃거나 혹은 건강 문제로 일상적인 활동을 멈춰야 했던 순간들 말이죠. 이런 상황은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이러한 끝은 단순히 마무리가 아니라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숲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겉보기에는 파괴적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것이 끝날 때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익숙한 것을 잃는다는 것은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낯선 환경에 적응할 때 느끼는 불안감도 결국에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나 새로운 직장에서 첫날을 맞이할 때 느꼈던 긴장감은 결국 더 큰 자신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요?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닥쳤을 때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제 가능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을 잃었다면 그것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실현할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면 그것이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구조적으로 변화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면 그와 관련된 신경 경로가 강화되고 긍정적인 가능성에 집중하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사고 패턴을 조정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에 머무르며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을 통해 우리는 점차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는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재창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래된 습관이나 신념이 우리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놓아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작은 선택과 행동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루 한 끼라도 건강한 식사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장과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변화도 어쩌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상실감입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거나 이전의 안정감을 잃었을 때 우리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상실감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무언가를 단단히 쥐고 있다면 다른 것을 잡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실이야말로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멈추고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순간은 마치 삶이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온 목표는 나를 행복하게 했는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변화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줍니다. 어떤 변화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어떤 변화는 기존의 관계를 재정비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화 속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유연성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유연성이란 단순히 상황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며 새로운 환경에 맞게 조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적인 변화를 겪더라도 자신의 열정과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유연성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또 다른 도전은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동시에 가능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여지가 없겠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불확실성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또한 변화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 속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거나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정이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격려하는 태도는 변화의 과정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변화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에도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따뜻한 햇살, 친절한 한마디, 혹은 하루 동안 해낸 작은 성취 등 일상 속에서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변화 속에서도 희망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빠르게 이루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서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는 꾸준함과 인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기다려보세요. 결국 변화란 우리 삶의 필연적인 일부이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변화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스스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자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우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패한다. 거나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식의 부정적인 내러티브는 우리의 가능성을 가로막습니다.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써볼 기회를 얻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좌절을 단순히 아픈 기억으로 남겨두기보다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어떻게 성장하게 만들었는지를 돌아보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도전에 실패했다면 그것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준비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변화 속에서 자신감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변화의 순간에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조언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해보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의 과정에서는 자신만의 루틴과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안정감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작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일상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산책을 한다거나 하루 한 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우리가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스트레스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오히려 작은 실수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통해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변화란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는 비선형적인 여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두렵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겪어온 수많은 도전과 극복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결국에는 가능해졌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어려움도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 상황에 갇혀 미래를 제한적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겪고 있는 변화를 통해 어떤 모습의 자신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결국 변화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 속에서 좌절하거나 두려움에 머무르기보다는 그것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변화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분명 당신에게 새로운 길과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